방금 문제에서 본 형태는 3개씩 순환하는 형태더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i 형태에 있어서는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처럼 i의 1승은 1,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승은 i 제곱이랑 i랑 곱하는 거잖아.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4승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다면 i의 5승은 4개를 먼저 곱했더니 1이 되었으니까 다시 i로 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i의 6승은 i 4개랑 i 2개랑 하니까 얘는 1, 얘는 i 제곱 마이너스 1. i 4승은 있으나 마나지. i 4승은 여기도 i 4승에 i 이렇게 보면 얘는 있으나 마나죠. 4씩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7개는 4개는 있으나 마나 1이니까 8개도 4개씩. 자, 그렇다면 9개 하면 4개는 있으나 마나니까 i하고 같다. 맞죠? i 4승 i 4승 i, 여기는 1, 1. 그러면 적고 보니까 i의 1승이랑 i의 5승이랑 i의 9승이랑은 다 같다. 그러면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같은 형태, 2랑 6이랑 10은 같을 테고 3이랑 7이랑 11은 같을 테고 4랑 8이랑 12는 같다. 4개씩 순환하죠. 아까 본 형태 2분의 1 더하기 볼마 루트 3i 형태는 3개씩, 그냥 일반적인 북소수 i는 4개씩. 그래서 결론이 4의 거듭 제곱은 곱하면 1이 되고, 얘가 의미가 없는 거지. 4n 더하기 1승 되면 1승 플러스 나머지가 1이네, i만 남겠네. 그 다음에 이건 i 제곱만 남겠네, i 3승만 남겠네. 이런 형태로 4개씩 순환한다. 그래서 숫자가 뭐 지수가 엄청 크다 그러면 이거는 4개씩 순환하니까 확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거 예제라고 돼 있는 i의 98 생각을 해보면 98에서 4의 거듭제곱 생각하면 96승이 4의 배수거든. 그 다음에 i가 제곱이죠. 얘는 4의 배수니까 없어져 1이 될 거야 라고 보고 i 제곱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쉽죠? 자, 중3 근의 공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루트 속에 음수가 되니까 실수 근이 없어요 했는데, 이제는 좀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루트 속에 음수가 와도 예를 3을 들어볼까? 루트에 마이너스 3이다. 예전에는 이거 없어요 했던 게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루트 3에 i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우리 그 제곱근 설명할 때도 4, 5 할까요?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고 5의 제곱근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에서 5가 되는 수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랑 루트 자체는 뭐예요? 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곱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죠. 제곱에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들은 둘 다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어버릴 테니까 상관없는 거고, 루트 a의 i가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근은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수 제곱근의 성질인데 엄청 뭐 중요하다 해야 되나?
고3까지 아마 나올 거야 이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랑 음수인 숫자 두 개에 대해서 루트의 음수 하니까 웬 마이너스의 루트의 AB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예를 든 게 뭐가 좋을까? 2랑 3 정도 해볼까요? 여기 이 부분을 예시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도 음수고 마이너스 3도 음수입니다. 이 둘을 루트의 마이너스 2랑 루트의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의 루트에서 마이너스의 2랑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성립한대요. 여기 그대로 적은 거 a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 루트 속에 마이너스 2 넣었고 루트 속에 마이너스 3을 넣었고 마이너스 루트 속에서 ab 두 개 곱했고 이 식이라 이 식을 똑같이 적어봤어. 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거 확인해 보려고. 이렇대. 이런 게 성립한대. 확인해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랑 같을까? 루트 2i. 루트 3i. 그런데 얘는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 양수. 양수 그냥 6이 되어버리죠. i랑 i랑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6이 되더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같더라. 이해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거 별표 3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형태를 보게 될 겁니다. 루트 a랑 루트 b랑 원래는 얘가 실수였다면, 양의 실수였다면, 양수였다 그러면 당연히 제곱근 성질에서 이렇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런데 얘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생겨난대. 그럼 우리는 얘는 뭐가 되겠다? 분자니까 0이 되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0 돼도 얘는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등호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음수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지금은 음수면 얘가 이렇게 성립해요 라고 설명을 했고 우리는 숫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보면 뭐라고 하자? 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의 x 마이너스 3 할까? 곱하기 루트의 뭘 할까? 2 마이너스 x 할까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루트의 x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x 이렇대요. 그럼 가능한 x의 범위는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루트랑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고? 루트랑 곱해서 마이너스의 루트의 둘이 곱한 거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도 음수고 등호가 있어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음수예요 라는 성질을 알려주겠죠. 넘기면 얘는 3이 되고 넘기면 2가 되어서 x가 이 범위에 있다면 얘는 만족할 거야. 다른 표현으로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그래서 나중에 다른 단원을 배울 때 범위를 줄 때 이거 가지고 범위 줄 때가 종종 있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야. 분모로 내려가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도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기억을 했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은 분수 형태가 아닌 그냥 일렬로 나열된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호적으로 기억을 해보면
여기에는 분모에는 음수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양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루트의 음수의 양수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음수는 마이너스 2 해볼까요? 여기 기호로 시작을 하면 여기 B 자리 음수에는 마이너스 1을 넣고 A 자리에는 3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 좌변은 루트 마이너스 2에 루트 3인 거고, 얘를 양수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루트 한 번에 합치면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합쳤더니 이렇게 된대요. 뭘까? 왜 이럴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좌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은 위에는 바꿀 게 없습니다. 그냥 루트 3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에다가 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분모에 i 있으면 우린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i 두 개 있으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분모에 있으나 분자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없죠. 루트 2에 루트 3에 i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얘는 실수니까 양수니까 합쳐서 적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에 루트 2분의 3 바깥에 i가 있다. 이런 형태로. 자,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마이너스 밖에 있고요.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같은 거잖아.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되겠다? i가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 바깥에 i 적었더니 둘이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할 건 이 부호입니다. 분수 형태에서 둘을 합쳤더니 마이너스 밖에 튀어나오네. 그러면 여기는 뭐다? 분모만 음수다. 분모니까 얘는 음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 분자는 0 돼도 상관없겠죠. 얘가 0이 되면 이 둘은 상관없이 항상 등호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범위를 먼저 알려주고 일 때는 요래요 맞는데, 자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얘는 A는 0, B는 음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된다면 AB 부호는 뭐가 될까라고 물어보면 A는 0보다 작아요, B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기호로 1번의 식 루트 A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B 이거 공부하면서 루트의 음수랑 루트의 음수랑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의 음수의 음수다 이렇게 지금 배운 거잖아. 그런데 이 음수가 아닌 경우는 뭐가 있을까?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의 플러스 같은 개념일 테고, 루트의 플러스의 루트의 플러스 이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얘는 합쳐서 두 수를 한 번에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맞죠? 이것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딴 거는 뭘까? 딴 거는 그냥 둘이 합치면 그만이야. 딴 거는 특별한 뭐 변동사항이 없어요. 얘는 당연한 거니까 얘만 한번 루트로 적어볼까? 루트 3이랑 루트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가 밖에 나오면서 i 되겠죠. 루트 6i 되잖아. 여기는 합쳐보면 뭐가 될까? 루트에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루트 6i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늘 하듯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뭐를 공부하고 있다? 변신하는 거, 좀 달라지는 거를 공부를 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루트의 분모만 음수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라고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음수 이 부분도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그냥
음수분의 음수가 된다. 왜냐? 음수에서 i 튀어나오죠. 여기에서도 i 나오겠지. 서로 약분이 되어버려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여기도 음수 하면 양수 변신할 테고.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분의 음수 또 그냥 합쳐서 적을 수 있어요. 양수분의 음수. 그래서 이 부분 말고는 이상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적인 제곱근 성질 하듯이 그냥 해보면 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위성질 역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분자 형태니까 영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대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 다음 여기서는 분모는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0이 안 되고 a는 0 가능해요 라는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4개씩 순환해서 4개씩 더하면 0 된다를 보았잖아. 아까 했던 이야기. 여기서 100승까지 하게 되면 0 될 건데 i의 101승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죠. 왜? 100승까지는 4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i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00개를 살려도 순환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뒤에 쪽에서 100개 해도 4개씩 해도 0이 될 테니까 답은 i겠구나. 양쪽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도 앞에서부터 할 텐데 조심할 거. 여기가 1승부터인데 항수가 50개가 아니야. 여기 1, 2, 3, 50인 앞에 뭐가 있냐니까 1이 있어. 그래서 조심하고 총 51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뒤에서부터 하면 51개니까 어디까지 하면 4의 배수가 될까? 여기서부터 51개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0 될 거니까 뭐 이 부분만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서부터 할 거면 48까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까? 0승부터 생각하면 47승까지겠죠. 얘가 0이 되고 남는 것은 i의 48, i의 49, i의 50 이렇게. 만약 이걸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4승은 1로 바꿉시다. 1분의 1 i의 48승이 1이니까 i분의 1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1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i가 분모 있는 거 싫어하니까 i랑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알맹이 뭐가 되겠다? 분자가 플러스네. 분자 보고 따라가요. i 2000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i 2000 마이너스가 짝수승이면 의미 없죠. 둘이 똑같네. 빼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기 92번 있잖아. 92번 문제를 보니까 1 더하기 i에 1 마이너스 i에 대해서 n승이 언제 1이 되나요? 최소값 찾아보라 그러는데 괄호 속이 마이너스 i잖아. 얘 n승에서 1 되는 경우는 해보면서 하겠죠. 짝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i는 4승하면 1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n이 4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위의 문제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냥 산수 문제 정도 바로바로 i를 한번 바꿔 적어 볼게요. 2 더하기 루트 3i 2 마이너스 루트 3i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합쳐서 적은 거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죠. 마이너스에 루트. 둘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곱하니까 플러스 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합차로 표현할 수 있겠네. 4 i 제곱 덕분에 마이너스를 더하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루트 3 루트 3에서 3 마이너스에 루트 36은 6이 되어서 1이 되겠다. 두 번째는 i를 일단 바꿔 봅시다. 루트 2 마이너스 i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 얘는 루트 2에 마이너스 i 서로 역수관계 있네요. 어쩔 수 없죠. 각각 뭐 실수화를 부모의 실수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루트 2에 마이너스 i에는 루트 2에 더하기 i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에 i 정리해보면 왼쪽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3이 될 테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켤레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에서 얘도 3이 될 테고 이제 분자가 좀 시기 길겠네요. 보면 마이너스 2 루트 2에 더하면 얘가 없어지고 3분의 두 번째는 아까 예시든 거랑 비슷한데 루트에 무엇인가랑 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겼어. 얘는 뭘까? 무슨 의미일까? 각각이 뭐가 되겠다? 음수인데 여기에는 분자 형태니까 0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풀이가 둘 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a 마이너스 3에도 등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보니까 둘을 합쳐서 적으니까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가 첫 번째 답이 되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형태는 분모만 음수더라. 분모만 음수. 분모만 음수니까 a-2는 음수예요. 그런데 분자는 조심할 거 0되어도 성립하겠죠. a 1 대입하면. 그래서 넘겨보면 얘는 1보다 크고요. 1, 2에는 등호가 없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음수의 제곱분의 적지. 다른 거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만 딱 풀어보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자. 번호를 적어볼게요. 기억은 아까 문제 풀다가 한번 나왔었죠. 얘는 참이었습니다. ZZ바가 0이라는 말은 Z를 A 더하기 BI라고 둘 경우에
z바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ab가 0입니다. 그래서 z가 0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한번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z바는 a 마이너스 bi겠죠. 각각을 제곱해서 얘를 제곱합니다. 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더하기 2 abi가 되고, 얘를 제곱해 봅시다. 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b i, 얘를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대요. 얘는 같으니까 없어질 테고, 그러면 2a 제곱이랑 이거 뒤로 넘겨보면 2b 제곱이 되잖아. 그렇다면 a랑 b랑 같다, a 제곱이랑 b 제곱이 같다라는 의미죠. 같다라는 의미지 둘 다 0이 된다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잘 모르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바는 a 마이너스 bi 할 텐데,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달아서 둘이가 같대요. 괄호 풀어보면 여기다 적을까요? 괄호 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죠. 얘는 없어져.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넘기니까 2a는 0이다. a는 0이라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a가 0이라는 말은 b는 말이 없죠. 그래서 z는 a가 0인 bi만 남는 형태니까 순호수다. 순호수면 되는 거지 z가 실수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기억만 맞더라 라는 힌트. 많이 풀어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틀렸던 게 79. 네. 복소수 파트에서 흔히 등장하는 건데, 자 생각해보자. 실수입니다. xy 실수예요. xy 실수인데요, 곱해서 2라는 양수래. 곱이 양수네. 그렇다면 둘은 부호가 어떨 것이다? 같다. 그런데 더해서 음수래. 같은데 더해서 음수가 되니까 x도 y도 그 같다라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겠죠. 아, xy 음수구나. 그렇다면 우리 많이 본 게 있는데, xy가 음수면 이 부분에서 그 비슷한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루트 x에 루트 y가 만약에 x만 음수고 y는 양수일 때는 합칠 때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아닌 경우, 음수 같을 때는 뭐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루트 x에 루트 y로 루트 x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모한 음수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만 음수인 경우가 아니니까 얘는 얘로 바꿔 적을 수가 있죠. 서로 바꿔 적었습니다. 이제 통분을 해볼까요? 루트 x에 루트 y가 되고, 얘는 루트 y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 얘는 루트 x에 대해서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분자는 크게 고민이 안 됩니다. 루트 x 제곱이랑 루트 y 제곱은 그냥 얘는 x가 되고 얘는 y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여기 왔어요. 이거 곱하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죠. 이거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어. 여기서 마이너스 튀어나온다라는 거,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부호 플러스 바꾸고 루트 2 나누어주면 3루트 2가 된다.
중학교 1차 방정식하고 고등학교 1차 방정식 차이가 얘가 좀 큰 것 같아. A에 대한 존재가. 우리 중학교식 연습 한번 해볼까? 3x는 2예요 하면 당연히 3을 넘겨서 x는 3분의 2가 됩니다. 끝이죠. 이거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는 A라는 존재가 0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중학교식 표현이겠죠. 0이 아니면 양변 A를 나누면 돼요. 오직 하나의 해가 생깁니다. 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AX는 B라는 식에서 A가 0이 되게 된다 그러면 A가 0이 된다면 한번 적어 볼까요? 0 곱하기 X는 3 일 수도 있고 0 곱하기 X는 0 B가 0이 아니면 B가 여기 3자리입니다. B가 0이면 여기 0 적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보던 형태가 좀 나왔어요. 0에다가 뭐를 곱하면 3이 될까? 없죠.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0 곱하면 0 되어버리니까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를 굉장히 유식한 표현으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가 0이 되게 되면 0 곱하기 X는 0이면 이거는 좀 신기하죠.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0도 되고요. 그럼 얘는 모든 X가 답입니다.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또는 무수히 많다가 되죠. 무수히 많다를 굉장히 유식한 표현으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능은 해가 없다라는 표현이고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나누어서 X는 A분의 B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나머지 뒷부분 B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에 따라 답이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1차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거기 옆에 얘가 있는데 A-1에 A-2에 X는 A-의 2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일 앞에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면 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가 0이 아니면 A가 1도 아니고 A가 2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거나 이항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 A-1에 A-2에 A-2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0이 되는 경우 중에서 얘까지 0이 되는 경우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적어볼까요? 0 곱하기 0이 되죠.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다 되겠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로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0이 되는데 0 곱하기 X인데 여기에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죠. 0이 아닌 숫자. 와, 여기다 뭘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능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게 고등학교식 1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방정식 보겠습니다. 절대값 자체가 절대값 의미 뭐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뭘까요? X
부호도 모르는데. 부호 없이 숙제만. 지금 혜란이의 대답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키의 정의가 뭘까 그랬는데 170이요. 그거와 같아. 나는 키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키를 측정한 결과치를 나에게 말을 해준 거지. 절대값 x의 의미는 뭘까? 절대값 3의 의미는 뭘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의미는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3이에요. 얘는 3이에요 라는 것은 키의 의미는 뭘까라고 물어보면 말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길이라는 어떤 정의적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170이에요. 절대값 3에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단지 3이에요 하고 비슷하겠지. 그럼 다시 돌아가서 키의 정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다. 그럼 절대값 3의 의미는 뭘까? 3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냐라는 거지. 뭐지? 절대값이 뭘까? 왜 마이너스 3은 3으로 변신을 할까? 절대값 x는 수직선에서 x에서 원점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3이 여기가 0이고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3에서 0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의 2-5나 5-2는 3이죠. 얘는 무슨 의미일까? 2와 5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거리인데 음수 개념은 없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나 여기에서. 근데 마이너스 그런 거 없죠.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수화 시키는 겁니다.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그러면 x-의 2는 2와 x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언제 가장 작을까? x가 2랑 나란히 서 있으면 거리는 제일 작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x-2에다가 x-4가 있어. 얘는 언제 최소일까? 2일 때? 바로 붙어 있을 때. 어디에 붙어 있을 때? 2에? 4에? 아니면 딱 중간에? 2라는 지점이 집이고 4라는 지점이 학교다. 혜란이가 여기 서 있어. x. 질문이 뭡니까? 집까지 거리 더하기 학교까지 거리죠. 얼마일까? 또는 여기에 서 있어. 집까지의 거리와 학교까지의 거리는 더하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하고 같죠. 여기서도 집까지 거리 더하기 학교까지 거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죠.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 두의 합이랑 여기 서 있을 때 둘의 합은 같죠. 그런데 여기 서 있으면 어떨까? 집까지 거리 더하기 학교까지 거리 하니까 얘는 분명 여기보다 훨씬 멀잖아. 그렇다면 얘는 언제 최소를 가질까? 2와 4 사이에 있을 때. 왜? 거리이니까. 여기서도 요거 더하기 요거이고 여기서도 요거 더하기 요거이니까 사이에 있으면 얘는 항상 최소겠구나. 다만 벗어나게 되면 여기 더하기 여기 되어서 멀어질 것이다. 두 개는 최소가 사이에 있을 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언제 최소를 가질까? 2랑 6 사이. 얘 둘만, 요를 잠시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얘 둘은 방금 보았듯이 2와 6 사이에 있을 때 최소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언제 최소가 될까? 한 개 있을 때는 언제 최소더라? x랑 2랑 같을 때 거리가 최소죠. 여기를 잠시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 요 없어요. 파란 거 없어요. 얘 둘은 언제 최소인가요? 2와 6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요가 있어. x 마이너스 하는 언제 최소일까? 4일 때. 그러니까 2와 6 사이면서 4니까 답은 x는 4일 때. 3개일 때는 중간에 있을 때. 숫자 간격이 다 커도 상관없어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0. 1과 100 사이에 있으면 일단 요 둘은 최소값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 있을 때? 3에 있을 때. 그래서 답은 x 3일 때 최소입니다. 4개 하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200 하면 얘랑 얘는 요 둘 사이에 있을 때 최소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 둘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3에서 100 사이. 한 개 더 있으면 여기 중간. 짝수면 얘랑 얘 최소이면서 얘랑 얘랑 최소이면서 얘랑 얘랑 최소일 때. 그렇게 부등식의 범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절대값은 거리이다.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음수든 양수든 양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습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제곱했으니까 4가 되고 4에 루트 씌우니까 2가 되죠. 얘가 2가 되면 제곱하면 4가 되고 4에 루트 씌우니까 2가 되죠. 둘 다 양수화 되더라. 그래서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 안 하고 뭐가 되겠다? 양수화되는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는 거리 개념이었죠. 그래서 A가 양수면 원점까지 거리니까 얘는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음수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거리를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왜 마이너스를 달아주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양수화 시키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를 만들어야지 거리라는 개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절대값 A는 제곱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A가 되고 음수일 때는 왜 마이너스 달아주나요? 양수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 뭔데? 거리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절대값은 이제 소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식이 달라지죠. 이 부분만 떼놓고 생각을 하면 등호는 이쪽 상관없습니다. x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양수죠. 그러면 절대값 x-1은 뭐가 되느냐면 그냥 x-1이 됩니다. x가 1보다 작다면 여기 등호가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달아줘도 상관없으니까 1보다 작다면 절대값 x-1은 이 알맹이가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의 괄호로 바꿔주자. 이제 이런 연습을 거쳐서 다음부터는 식을 바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를 생략을 하고 1보다 크면 이 식을 바로 여기에다가 적자라는 거죠. 괄호에 x-1은 2x 더하기 7이 되겠다. 풀어보면 넘기고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 다음에 확인이 범위에 맞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x 1보다 큰 범위인데 마이너스 8이라고? 얘는 범위 밖에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겠다. 그 다음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식을 적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의 x-1 2x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3x가 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얘는 이 범위에 들어있죠. 니네 답이 되겠구나. 얘를 답으로 하자. 너는 답이 된다. 답은 한 개만 되겠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절대값 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2차 방정식은 아직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 뭐 음수 될 때
복소수로 근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하나씩 뭐가 다른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에 얘를 달고 가야 되죠.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뻔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엄청난 함정을 만들어줘요. 앞으로 이 말을 한 10번은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곱 앞에 최고창에 미지수가 있다면 항상 범위를 나누어라. 지금 딱 2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최고창에 미지수가 있다면 범위를 나누어라.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이런 의미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2차 방정식 근이 실수인 경우만 다뤘으나 이제는 복소수까지 확장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복소수 배웠으니까요. x제곱이 9가 되게 되면 뿔마 3이라는 건 당연했는데 예전에는 근이 안 돼요 하고 버렸던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제곱에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근은 뭐가 되느냐니까 뿔마의 3i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 근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분의 근의 공식 이 부분은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한 근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한 근이 1이래요.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고창 앞에 계수에 뭐가 있느냐니까 미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원칙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1이 되어서 2차가 안 되는 경우와 a가 1이 아니어서 2차가 유지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글에 뭐라 되어 있냐 그러면 2차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 a가 1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 아니어야 해요 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렇다면 a가 1이 아니니까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a-1 x제곱에 a-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겠죠. 똑같은 걸로. 그래서 약분 해보면 식이 x제곱에 a 더하기 1 더하기 2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근이 1이라 그랬으니까 x에 1을 대입해 봅니다. 1 a 1 더하기 2는 0. 그렇다면 a는 2가 되겠다. 책에서는 달고 계속 갔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애초에 여기서 1 안 돼. 너는 왜? 2차라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미리 정리를 하고 가도 상관없다. 자, 절대값 풀 때 가장 기본 원리는 범위를 나눈다고.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면, 자, 특별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무조건 범위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범위를 나눌 겁니다. 1번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x제곱에 2x에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다면 이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둘 다 근의 공식을 써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x는 단축형 쓰면 1분의 마이너스 1의 뻘마 루트 1 더하기 5에서 6 이렇게 되나요? 여기도 x는 1 뻘마의 루트 6. 근데 범위가 있습니다. 양수인 것만 답으로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의 더하기 루트이게 되고,
음수만 답으로 하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각 범위에 맞는 얘랑 얘를 답을 한다 이런 의미로. 자, 여기도 x가 흰색으로 합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이 x제곱의 마이너스 3x는 괄호로 바뀝니다. x 마이너스 1이 괄호로 바뀌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왜 저기는 1이에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계치 기준으로 x 마이너스 1 절대값은 언제 0이 될까? 1이겠지. 1보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알맹이가 0 되는 거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양수, 왼쪽이면 음수. 조심할 거. 절대값의 1 마이너스 x다. 어떡하지? 1 기준인데 1보다 그거나 같 크면 어떻게 될까? 2 넣어보면 양수. 1 빼기 2가. 음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2가 되면 1 기준인 건 알겠잖아. 1 기준인데 2가 되면 음수니까 1보다 x가 1보다 커지면 알맹이는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 확인을. 여기는 x-1이니까 1보다 크면 양수고 1-x면 확인을 해보고 1보다 크면 뭐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 이 1, 3은 여기 범위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괄호 바꿉니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2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해서 x가 1만 답이 되는데 등호를 이쪽에다 달아줘서 여기에는 범위에 1이 없죠. 그럼 얘는 답이 안 된다. 만약에 풀이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줬고 여기에다가 1 달아줬다 그러면 얘를 버리고 여기에 1을 선택하겠지. 답은 변화가 없어. 등호는 절대값 어디 달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 꽃밭에 일정한 T자 모양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되었습니다. 길의 폭은 얼마인지 봐요. 뭐 대부분 x라고 두고 풀겠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에는 12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빼게 되면 두 개 합쳐서 생각하면 얘를 따다다다 땡겨버리면 이런 형태로 곱하기로 볼 수 있겠죠. 땡겨서 생각해도 되고.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여기도 12에서 x를 뺀 만큼 12에서 x를 뺀 만큼이니까 세로는 12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전체가 12에서 x를 뺀 12 마이너스 x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꽃밭의 넓이는 12 마이너스 x의 제곱이 100이에요. 그러면 제곱에서 12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0이에요 라는 이야기고, x는 12보다 작으니까 12 x라고 양수일 거니까 10이에요 넘겨서 x는 2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테고, 책에서처럼 길을 구해보자. 여기가 x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 길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니까 12x가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길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볼까 하니까, 여기는 x인데 가로의 길이가 12 x죠. 그렇다면 더하기 x랑 12 x랑 얘는 길의 넓이입니다. 이 애를 전체 12의 제곱에서 빼게 되면, 또는 반대로 이쪽 부분에서 길의 넓이는 전체에서 꽃밭 넓이를 빼면 구할 수가 있죠. 전체는 12제곱이고요. 꽃밭은 100이라 그랬습니다. 빼면 44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어도 뭐 책 풀이대로 갈 수 있을 테고요. 이거는 꽃밭을 바로 길을 빼버리고 좀 땡겨서 딱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번의 식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